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이고요.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PPI 확인하고 미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은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비보존 제약과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비보존 제약은 상한가에 들어갔고 관련한 종목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메타버스 AI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가운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도 역시 AI가 들어가는 종목으로 플리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플리토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수출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는 나흘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방 어떻게 열어놓고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나흘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쩌면 오늘 좀 윗꼬리가 지금 좀 달린 모습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 다음 주 초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에 잡히는 것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플리토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AI 통번역 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중심적으로 계속 좀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그 통번역 서비스 자체가 지금 AI 그 번역 플랫폼이 워낙 좀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리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시장을 좀 넓혀 나가는 모습 좀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다면 사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런 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우리가 기업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 매출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AI에 대한 그런 투자 기업들이 좀 확대를 하면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플리토가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금 구간이다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리토 종목 자체도 이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사실은 올 이제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AI 그런 이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쭉 주가가 좀 흘러내려온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래도 AI의 이슈를 타고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N자형 반등이라고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윗골이 조금 달렸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공략해봐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상장 이래 최대 실적까지 내놓은 플리토 다음 주까지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엔터주 내에서는 CJ EN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외국인이 무려 10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담아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호재가 있나요? 네, 우선은 엔터주 전체적으로 범엔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CJ ENM 컨텐츠에 속하는데 사실 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텐츠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사실 대거 영화들이 또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작품들이 이제는 OTT 플랫폼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T로서의 업로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또 꼽아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세에 대해서 관세와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그 관세 이후에도 또 계속적인 수혜로 언급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K 드라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K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CJ ENM 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CJ ENM 같은 경우는 탑픽 종목으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저점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도 좀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콘텐츠가 북미 쪽으로의 계속 확장을 좀 하고 있죠. 이번에는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그 브랜드관 CJ ENM 셀렉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또 다양한 K 콘텐츠를 좀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 K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영국의 그 매거진이죠. 거기서 또 발표를 했는데 드라마 탑10 안에 무려 1, 2, 3위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눈물의 여왕, 선업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등등등 드라마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K 컨텐츠로서의 그 인기몰이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도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컨텐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후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접근하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몰이 중인 K 콘텐츠 관련해서 CJ ENM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 매수 유효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진중공업 들고 오셨는데요. 사실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조선 3사가 이제 동반 회복할 거란 기대감도 있고요. 조선주 업황 회복 여기 좀 믿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 사실은 가면 뒤따라서 기자재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조금 늦은 탑승을 했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거 뭐 기정사실화인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까지 뭐 조선업에 대한 장기적인 그 슈퍼사이클에 좀 비해서 기자재가 따라오는 부분들 하반기 또 내년에는 더욱더 좀 호황인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또 낮은 국면에 낮은 주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 상방으로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LNG선이라든지 LPG 이 선박의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LPG 운반선에는 이제 독립적인 그 가스탱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작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죠. 이 데크하우스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선업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조선업 이제 선박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이 부분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에 이어서 조선업 사이클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직 덜 오른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세진중공업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 고객사가 HD 현대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의 그런 물량을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세진중공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막차 탑승의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요? 네, 막차 탑승의 기회로 오늘 세진중공업을 제가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이제 7,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7,930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8,050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1차적으로 8,70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300원 의견까지 드릴 테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막차 탑승의 기회로 세진중공업 언급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까지 이어간다면 이스트소프트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AI 종목으로 내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장중 10%대 급등하면서 3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거든요. 추가 전략은요? 네, 이스트소프트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이제 AI 검색 엔진이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좋은 긍정적인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0일에 출시를 했는데 긍정적인 이슈 덕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AI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래도 주목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스소프트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전 목표가 돌파하고 그 이후 직전 고점까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유지하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도 식품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심도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